아 방금까지 또 마감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아 마감하셨고. 아까 지금 부장님도 이제 심사장식 오셨는데 네네. 같은 부 소속 아니실까요? 맞아요. 저희 아. 시상식 와가지고 마감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아 근데 이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 그렇습니다. 자 3월 민주언론 실청상을 맞아서 또 상 받아 또 한국일보 지부의 그림자 전쟁 AI의 직업 침탈기 시리즈 이렇게 수상을 하셨습니다. 다시 축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 소개를 송정 기자님부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사회정책부에서 노동환경팀에 있는 송주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사회정책부에서 같이 노동환경 맡고 있는 강지수라고 합니다. 자, 한국일보 기획보도 저도 이제 쭉 다 읽어봤는데, 워낙 그 지금 시의적절하게, 그 다음에 또 깊이 있게, 그다음에 현장 밀착적으로 요 보도를 해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뜻깊게 읽었습니다. 예, 보도에 대한 좀 소개를, 수상작에 대한 소개를 좀 일단 해주시면. 방금 이제 1시간 전에 이제 시상식이 있었는데 2026년 3월 민주언론 실천상을 수상한 기사고요. 그림자 전쟁 AI의 직업 침탈기라는 기사가 4편으로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AI가 어떻게 도입되고 그게 역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콜센터의 AI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그러면 이 AI가 바꿀 우리 미래에 대한 대안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거 말로 설명하면 재미가 없는데 읽어보시면은 정말 깊이 있게 발품 팔아서 재미있게 시청하셨습니다. 참. 자, 근데 처음 받으신 거라고. 한국일보 지부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주언론 실천상이 2022년에 생겼는데요. 제가 쫙 찾아봤어요. 이제 한국일보에서 수상한 건 처음입니다. 영광스러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에 물론 좋은 기사가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많이 사실 있었지만. 추천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첫 수상. 네, 그래서 한국일보에서도 이 수상 소식을 또 기사로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전사적으로 기뻐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다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기뻐하고 같습니다. 있네. 전사적으로. 다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민주언론 실천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네, 조합원들께서.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기획 자체가 사실 아까 제가 시의적절하다고도 말했지만 워낙 또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주제고 네. 또 무거운 주제이기도 해서 네. 어떻게 접근하실까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기획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먼저. 아마 1월 달을 한번 기억해 보면은 네네. 그때 아틀라스가 처음 공개됐을 때 다들 굉장히 충격을 받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로봇 이상으로 이제 발전한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이제 문제는 노동계에서는 그 아틀라스 때 발전된 모습을 보고 이제 생계의 고용의 위협으로 이제 느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그 합의 없는 로봇 도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 한 줄을 내면서 이제 완전히 프레임이 로봇과 혁신기업의 대결, 노조와 혁신기업의 대결 이렇게 짜여져 버린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 문제를 보면서 과연 AI를 이렇게 선악 구도 혹은 흑백 논리로 볼 수 있을까라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됐고, 네네. 이러저러한 좀 기획을 좀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AI가 정말 노동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한번 발로 뛰어서 한번 들어보자, 이야기를 심층 취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틀라스로부터 촉발된 이 AI에 대한 사회적 논쟁 이런 거에 뛰어들기 위해서 울산부터 가셨던 것 같아요. 그 울산 취재기도 좀 듣고 싶은데 워낙 네. 생생히 나와 있어서 네.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좀 인상적인 장면 이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울산 가셔가지고 그 울산은 강지수 기자가 주로 가셨습니다. 전문가요. 전문으로. 또 울산 출신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으시고. 태어나서 울산을 거의 두 번째로 처음. 예. 통해서였는데요. 일단 우선 울산의 지역 경제를 한번 보자. 그래서 일단 무작정 내려왔어요. 거의 무작정 내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게 울산 현대자동차가 북구의 양정동이라는 동네에 있는데요. 네, 그 동네에 대해서 일단은 그 주변에 어떤 상권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면서 좀 내려갔는데 거기에 이제 맛집을 일단 우선 공략을 해야겠다. 네네. 그래서 검색을 해서 한 3곳 정도가 나왔는데 네. 거기를 저장을 해놓고
네, 일단 내려가서 그 정문에 있는 분들을 뭐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네. 식당을 들어갔었어요. 어딜 많이 가시냐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뭐 그렇게도 예. 물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인터넷에 도움을 받아서 네, 식당에 들어갔는데 제가 가장 이게 인상이 깊었던 장면은 점심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 이 네이비색 잠바를 입은 분들이 가득했어요. 똑같은 옷을 입은 분들. 네, 네. 작업복. 네, 저는 사실 현대자동차 공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 그 작업복을 실제로 처음 본 네. 거예요. 저게 작업복이네. 이제 앞으로 저 잠바를 입은 분들을 좀 찾아야겠다. 따라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들으니까 그 저희가 사실 1화 기사에도 나왔던 그 백반집이 있는데 주정희. 예, 맞습니다. 네. 주정희 할머니가 이제 점주로 계신 그 상호명을 말해도 되나요? 뭐 상관없어요. 상호 본가라는 그 백반집이 있어요. 본가. 네. 거기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뭐 작업 언제 들어가냐, 다음 주에 언제 쉬냐, 뭐 이런 얘기를 사장님이랑 그 할머님이셨거든요. 네. 80살 이제 사장님이랑 그 작업자들, 그 노동자들이랑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보고, 여기 뭔가 잘 찾아온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장님이랑 이제 라포를 쌓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부러 맛보다 더 맛있게 드셨군요. 너무 맛있었어요. 맛은 정말 있었고. 저는 실제로 울산에 갈 때마다 거기 갔습니다. 뭘 드시나요 보통? 백반 정식인데 정식. 순두부도 있고요. 예. 뭐, 그날 바뀌는. 네, 한우 육개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밑반찬이나 이런 게 아주 훌륭해서. 훌륭해서. 굉장히 맛있게 먹고. 본가 저장하세요. 양정동의 본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이랑 말을 트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다. 시작하게 됐고 뭔가 그때부터 여기 잘 찾아온 것 같다.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 그러니까 가셔서 사실은 뭐 현대자동차 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듣지만 가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가보셔서 정말 그 공장 사람들이랑 호흡하고 있는 밀착하고 있는 그 식당을 통해서 이제 실마리를 풀게 되셨다. 그게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도 했는데 로봇이 약자부터 밀어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느끼게 되셨는지, 어떻게 기사에 담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내려가서 노동자들을 직접 만났을 때 그 현대차 저 같은 경우는 현대차 정직원 정규직 직원분들 4명까지 집담회를 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우리는 마지막에 밀려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노조가 있고 지켜줄 만한 이 버팀막이 있지만 하청, 뭐 촉탁, 용역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사측에서도 누군가 노동자를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상당히 쉬운 사람들부터 밀어내지 우리를 먼저 밀어내지 않는다라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사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보통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데 좀 의견을 모았고 그 의견을 모은 걸 바탕으로 또 강지수 기자가 또 하청업체를 또 본가에 가서 밥을 먹고 주로 발품을 강지수 기자가 많이 받았습니다. 울산은 좀 편하게 쓰신 거 아니겠어요? 강 기자님은 그건 아니고 아무튼 본가에 자주 가셨고 일단 본가에서 왜냐하면 그 동네가 다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해봤자 차로 한 10분 거리. 그래서 모든 이제 옆에 있는 그 벤더사라고 하는 협력 업체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가 양정동 현대자동차 그 본사 공장이랑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깝게 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협력을 해야 되니까. 저도 계속 왔다 갔다 했죠. 본가에 갔다가 효문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벤더사에 갔다가 가서 그 이제 마지막 그 가장 먼저 밀려날 사람들을 찾아서 일단 간 거죠. 그러니까요. 가서 이제
그러니까 뭔가 바깥에서부터 이제 뭔가 밀려나고 좀 무너지기도 네. 하고 네, 이제 이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이 국면에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 현장에 가보셨을 때 뭐 본가에 와 계신 그 현대차 이를테면 뭐 정규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좀 나중에 밀려날 것 같다고 자의식을 갖고 계신 그 분들과 하청업체에 가셔서 또 취재했을 때 느낌은 또 약간 달랐을 것 같아요. AI와 관련해서도 좀 풍기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달랐을 것 같은데 뭐가 좀 차이가 있던가요? 일단 그 협력업체에 네. 계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 생존에 대한 고민을 바로 조금 더 하시게 되시는 피부로 느끼고 계시고. 네. 일단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정보가 거의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에서 그 많은 정보를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몰라서 저희한테 역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떻게 언제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틀라스 한 대요, 만 대요? 네, 뭐였던 한 대요, 거? 만 대요부터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라고 네. 다 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력업체 그 임직원 분들도 만났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앞에서 이제 경비 초소에 계신 분들 네.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체로 다 뭔가 이제 가정적이지만 뭔가 우리부터 밀려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함을 가지고 계셨고 반면에 그 저기 본가 동네에 있는 양정동의 주변에 있는 정직원 분들은 정규직 노동자 분들은 네. 뭐 상대적으로 약간 일단은 근데 저희는 뭔가 노조도 있고 네. 그 아직까지 막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바로 타격이 올까요?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젊은층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살 길 우리가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인식을 가진 것도 좀 인상 깊더라고요. 주식 얘기한 게 네, 그 네, 정규직 노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더 정보에 더 민감하고 그다음 많이 알고 있고 더 이제 그 위험에 더 노출돼 있으니까 뭐 이를테면 하청업체나 이런 곳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 그러실 것 같은데 오히려 현대차에서 사실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하청에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도 더 없고 더 불안하고 막연하고 근데 더 빨리 밀려날 것 같긴 하고 이런 비대칭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걱정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걸 마치 뭔가 혁신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가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계속 일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그 일터에서 아틀라스가 들어왔을 때 그럼 자기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대체될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그거를 노동조합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 다 우려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띡 갑자기 아틀라스가 뭐 미국부터 도입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부에서는 저항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되게 뭔가 뭐 러다이트 운동 이런 식으로 네. 비아냥하면서 프레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참 부적절하다. 과도하다. 네. 저는 기사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노조가 이렇게 AI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댓글 반응은 거의 다 시도착오적인 노조다 그럼 일색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정작 지역에 계신 분들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다 이거 AI 들어오면 큰일 난다, 이거 들어오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까지 다 공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등장하는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워낙 또 요새 많이 쓰는 얘기니까 아니 현대차에 AI 들어와서 로봇이 들어오면 걔네들이 밥을 사 먹냐 아파트를 사냐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 자체가 죽을 수 있는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뭐 본가 사장님도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셨던 것 같고 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막 너무 즉각적인 반응 말고 좀 숙고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현대차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좀 인식, 부정적인 인식, 고정관념, 그런 게 정말 편견. 저는 일정 부분 만들어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가 뭐 매년 뭐 파업한다, 뭐 한다, 뭐 했을 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좀 이상했던 게 현대차는 그렇게 매년 파업을 하고 해도 연말에 되면 엄청난 성과들을 내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건 결국 내부의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성과잖아요. 그렇죠. 파업을 해서 하고 나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성과들. 그럼 뭐 파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1조 몇 조 원의 손실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가면
그 몇 조 원의 손실을 안 하고 그럼 파업을 하면 그걸 다 구성원들한테 나눠주나? 이런 생각도 약간 좀 들고 내부적으로 파업을 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거는 그럼 그 성과는 내부 구성원들이 알아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쵸.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경시하고 시기하고 그런 좀 부분들이 이번에 이 아틀라스 부분에서도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시리즈다 보니까 또 두 번째 기사였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콜센터 또 취재를 또 심도 있게 네. 하셔서 저도 이 기사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여기는 현대차랑은 다르게 거기는 어떻게 언제 들어오냐가 이제 AI와 관련돼선 쟁점이라면 여긴 이미 막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가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콜센터에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콜센터의 AI 도입과 관련해서. 핵심은 그 실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AI 개발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고 역효과를 낸다.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 비용을 줄이려고 사람을 자르려고 시작했던 일이 예. 결국에는 다시 사람 손으로 그거를 나중에 이제 고쳐야 하는 상황이 네네네. 네, 발생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AI 상담사가 몰래 입사했다 이렇게 기사에 쓰셨던데 어떤 일이 있었대요? 실제로 이제 금융권 네, 네.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2021년 2021년 하반기쯤부터 AICC라는 AI 기반의 어떤 상담 센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CC가 상담센터군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고객센터에서 일하시는 상담원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 도급 계약 을 맺은 분들이어서 예. 실제로 저희가 전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땡땡 은행에 전화를 할 때 그 전화 수화기 건너편에 있는 분이 그 은행 직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죠. 그분은 이제 다른 업체 그 소속이고. 용역 예. 업체 소속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도급을 네. 받아서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한테 말을 안 해주고 AICC 도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라고 물어보니까 고객들이 일단 전화해서 사람이에요? 기계예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뜸 전화해서 막 이딴 거를 막 도입하냐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 민원들이 많아진 거예요. 민원 상담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상담원들이 스스로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역으로 이제 그거를 스스로 알아야 알아내야 조사를 해보니 네. 도입을 몰래 한 거예요. 이 도입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서 AI를 학습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구성원들은 그 노동자들한테 전혀 알려주지 않고 네, 않았고 네. 그냥 이거 너네 편하니까 한번 써봐 이렇게 했더니 그걸로 이제 나중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시키고 있었던 거고 이런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게 이제 노동자들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AI가 몰래 들어온 것도 큰 문제고 또 주목했던 점은 그 AI가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면은 모르겠는데 오히려 AI가 어떻게 보면은 저질러 놓은 사고를 사람 노동자가 치우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공인인증서를 연장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전화를 했다. 근데 AI가 이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업무 처리를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삥삥 돌다가 결국에는 이 노동자한테 연결이 되면 이제 상대방은 대뜸 이제 화부터 되는 거예요. 이미 화가 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 AI한테 블랙 당해서. 컨슈머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객도 손해고 상담사도 이제 그냥 고객을 만날 수도 있는데 화난 고객을 만나니까 손해고. 저희가 취재한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들어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뭐 간단한 거 하나 처리하려고 전화했는데 AI가 뭐 10분씩 뺑뺑이 돌리면은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은. 그렇죠. 상담원 연결 너무 어려워요. 요새 바로 더 어려워졌죠. 저도 이제 은행가 아니라 이제 통신사 같은데도 요즘 AI가 많아가지고 저는 무조건 그냥 상담사 연결 누르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한 3번 4번 해야지. 맞아요. 진짜요? 상담사요? 정말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상담한다고 하면 뭐 상담이 지금 몇 명이 뭐 있습니다라고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끊어버리는 데도 있어요. 뭐 지금은 안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AI가 도입돼서 또 하나의 논리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사람이 더 좀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사람이 더 생산적인 곳에서 일을 그쵸, 하고 네. 사람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AI가 대체할 거다라고 네. 했는데 이 AI가 콜센터 도입되면서 이 노동자들은 훨씬 더 업무 강도가 더 강해진 네. 그렇다고 뭐 인력을 더 늘리거나 뭐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거지 그 기존의 인력들이 더 쉽게 일하는 환경으로는 지금 안 가고 있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또 이런 제목의 기사도 기획 기사도 있었습니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이 결론 좀 나왔습니까? 누가 살아남습니까? 좀 지침을 주신다면. 아주 어려운.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습니까?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미디어 종사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 그래서 그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 결국에는 AI를 다룰 줄 아는 노동자가 살아남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 대전제 속에서 또 하나 그 기사를 통해서 담고 싶었던 것은 노동자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하나의 역할만 해도 괜찮았다면은 이제는 AI가 도입되니까 이 업무 AI가 해주잖아. 너가 조금 더 힘 보태서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업무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좀 전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언론사로 치면은 이를테면 예전에는 뭐 취재하고 기사만 써서 잘 좋은 기사를 만들면 됐다면 이제 나중에는 편집 같은 것도 AI가 도와주면 너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혹시 이 기사를 쓸 때는 AI를 쓰셨나요? 아 핵심 질문. 아니요, 저는 쓰지 않았어요. 네. 아, 의도적으로 좀. 네. 맛집 찾을 때 AI 쓰.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사실은 뭐 그 녹취 풀거나 이런 데도 다 AI가 사용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디까지 AI를 썼냐 안 썼냐를 맞아요. 알기가 사실 맞아요. 어려워졌어요. 네. 점점 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영향을 받는 이런 AI 시대가 됐는데 뭐 특히 또 인사팀 직원이 AI 이제 제품 맞아요. 만든 네, 사례 네.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해주셨고 네. 이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AI를 이제 막 개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네, 이제 네. 그 지침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사람들이 다들 쓰고 있게 되고 네, 직무 네. 경계도 이제 그럼으로써 무너지게 되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해법과 관련돼서도 이제 기사들을 이제 써 주셨어요. 그래서 뭐 AI 기본소득, 로봇세, 노동 영향 평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개념들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신다면. 그러니까 로봇세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창출해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자라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을 AI로부터 밀려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재교육하는데 사용하자라는 예. 개념인데 이거는 그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면도 있는 게 그러면은 이 어떤 이익을 얼마나 어떻게 걷어들여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측정을 해야 되니까. 논의가 지금 아주 기초적인 단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과정을 어떻게든 좀 빨리 좀 추진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AI 기본소득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세금을 네. 어쨌든 그 걷어서 AI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아이디어인 것 네, 같고 네, 네. 노동 영향 평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후속 기사로 쓴 것을 보면은 네네. 그 AI로부터 일감을 배정받아서 일하시는 배달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AI가 일감을 배정할 때 이를테면은 사람이라면은 이 노동자가 뭐 몸이 안 좋아 그러면은 좀 가까운 거리를 배정해주기도 하고 그럼 비가 많이 오면은 많이 와서 좀 배달이 늦었다라고 하면은 뭐 악천후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할 텐데 네네. AI는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 이미 기존에 학습된 기업 측면에서 이 데이터로 평가를 하고 일감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 AI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환경이 갈수록 너무 악화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AI라는 기술을 도입할 때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노동과 관련한 영향 평가를 이를테면 환경 영향 평가 하듯이 노동에 미칠 영향도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작가님 성함 뭐였지? 김혜란 작가님이. 네, 김혜란 작가 손석희 질문들 나와서 얘기하신 게 이제 AI와 사람의 차이가 망설임이라고 그렇죠. 네. 하더라고요. 이따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위원장 역시. 네. 아 좋습니다. 근데 약간 그 배달 노동자들을 일을 시키는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 콜센터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하면 그 분위기를 인지할 수 있고 사람 간에 통하는 어떤 감정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AI는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서 정말 일의 효율만 중심으로 돌리다 보니 훨씬 더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고 배달 노동자가 막 그것도 어떻게 막 지역도 엄청 오가면서 배달을 한다는 것도 계산상이 그게 이제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노동 강도가 좀 강해지는 좀 그런 우려들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기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차라리 직장 상사한테 깨지는 게 낫지 AI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게 훨씬 나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전혀 뭐 개인적인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고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AI가 어떻게 도입되고 이런 거에서 사람이 많이 너무 소외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알고 대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AI가 대세고 이거를 거부하면은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고 도입해야 되는데 그게 그럼 사람한테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큰 덩어리에서만 뭔가 평가가 되고 각자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들은 너무 경시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노동 영향 평가라는 게 각 현장에서 AI가 도입되면서 각 인간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좀 판단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을 두 분께 드려보자면 취재하시면서도 그래도 인간이 아직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지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소개하신 김혜란 작가님은 인간에게 망설임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것 같다 말씀하신 것 같고 어떤 AI 시대에도 끝까지 남는 인간의 역할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씩만 짚어주신다면. 저는 막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의 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좀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고 노동을 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의 AI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결여되어 있고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AI의 사람 냄새를 입히느냐에 따라서 AI가 사람을 그냥 뭐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혹은 사람과 어우러져서 사는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인가가 거기에서 결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의 문제. 저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저는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간이 그렇습니다. 노동을 할 때 결국에는 뭐 혼자 사는 노동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내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일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을 하는 나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뭐 이 사회를 지탱해온 가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의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아예 이걸 다 사람으로 바꾼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사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취재를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상호작용, 내가 그 배달 노동자 케이스도 마찬가지인 게 얘가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 약간 속된 말로 유두리 있게라고 유두리 있게 오늘은 A가 아니라 A 다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인간이 이제 마지막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요. 저는 두 분 나오신 게 저희 좀 요새 아까 시상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AI와 저널리즘의 문제를 어떻게 볼까 좀 고민거리거든요. 뭐 한국일보 내부에서는 좀 그런 고민이나 아니면 실제 겪으면서 AI를 좀 어느 정도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저널리즘과 좀 충돌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보도를 하면서 참고로 한국일보가 가장 먼저 AI 준칙을 만든 국내 언론사일 겁니다. 2024년에 이미 만드셔서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AI를 취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꽤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저희 시상식에 오신 저희 부장도 그 AI TF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AI를 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특별히 아주 명확한 결론을 저희도 아직은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해가는 과정이고 네네. 그냥 낮은 단계의 기초 취재에서부터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논의를 계속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별 차이도 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좀 네. 더 선배들은 좀 거부감이 심하시거나 안 쓰시거나 이러려고 하실 것 같고 저연차 기자들은 거의 다 쓰죠. 거의 다 쓴다. 유료 구독 거의 다 대부분 하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외국 해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하면서 축약까지 해주잖아요. 그 심지어는 뭐 발제를 만들어 달라면 아마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있어 보임직. 그래서 그런 수준의 활용은 이미 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고. 네네, 이미 예. 하고 있어요. 이미 다 몰래 하고 있는. 네. 아 발제할 때 AI를 써서 발제를 한다. 저는 아닙니다. 근데 뭐 자료 조사를 한다거나 그쵸. 이럴 때 도움을 받는다. 서치할 때 자료 조사할 때 가장 많이 어. 쓰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그 부서마다 어떤 그 AI 서비스 유료 계정을 예. 나눠주거든요. 아마 다른 매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기사를 누가 쓸 것인가, 그리고 이걸 AI한테 맡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끔 저도 자료 조사를 할 때 AI 한번 넣어보면 아주 틀린 답을 내놓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있죠. 저는 그 뒤로 아예 안 쓰거든요. 맞아요. AI. 예. 불안할 때가 있어요. 못 믿겠. 예. 기자가 원래도 이제 잘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 주위에도 AI를 한번 하더라도 결국엔 본인이 한 번 더 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사실은 이런 그 고품질의 기사가 우리가 아까 소개했지 않습니까? 언론노조 강령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국일보 지부에 이번 계기를 통한 어떤 약진 다수의 수상 요거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AI와 저널리즘 관련 기획도 좀 요청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언론노조에서도 AI 말씀하신 언론노조 그 AI 관련한 저널리즘 준칙 이런 것들 마련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때 또 우리 조합원 두 분 모시고 많은 얘기 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후에도 계속 시리즈는 나가는. 또 나옵니까? 네. AI로 또 나옵니까? 또 많이 또 기대하겠습니다. 상을 또 막 휩쓰시는 거 아니에요? SBS처럼? 좋습니다. 언론노조의 브라질 SBS. 자, 커피 쿠폰 추첨하겠습니다. 플라토닉 에볼? 요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플라토닉 에볼? 플라토닉한 진화 이분 한 잔 드리고, 그다음에 서울시 관악구 이재훈님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요새 자주 오시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콜센터 AI 진짜 싫어요님 드리고, 이거 그 바코드 팽수 얼굴 하신 분, 그다음에 재채기 애치님 오늘 댓글 왜 이렇게 많이 달아요? 천천히 다세요 드리고, 그다음에 이기범님은 우리 조직국장 전략조직국장님 안 드리고, 그다음에 그 정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 또라이브에 큰 그 변화가 와서 저기 작가님도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좀 조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하고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인간은 의사소통할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니 라이브로 소통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라이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미리미리 할수 시키고 있도록. 조지고 시키고 안 해 그럼 다음부터. 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반장의 한 줄 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기사에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쓰는 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저널리즘 관련된 논의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또라이브 오늘 방송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정돈되고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바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